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덕의 맞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나긴 연휴가 벌써 끝났을 텐데 즐거운 연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도 여러분들의 연휴에 소일거리가 됐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이제 그 주간 K리그 김대준님께서 또 팟빵으로 오랜만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 인사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새로운 회원분이 한 분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감자맨님께서 가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제 그 샤랄라테로님께서도 지금은 저희가 등급이 이제 그 컨잠러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상위 등급을 만들면 또 더 비싼 걸로 가입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가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래도 회원님들께 뭔가 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제가 준비해가지고 상위 등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극장에서 가장 그 상영 시간과 상영관이 많은 설날 연휴에 약간 좀 이제 한몫 노린 네. 이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검은 수녀들이 나왔죠. 벌써 이거 10년 전인지 몰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는 이제 2015년에 그 검은 사제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의 약간 뭐 후속편 아니면은 뭐 스피노프 이제 그런 작품이라. 다만 지금 요즘에 이게 검은 수녀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쉽다는 평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하도 좀 이제 너무 안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봤는데, 저는 뭐 그냥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 전작에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전작만큼을 기대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냥 뭐 영화 자체로는 네, 그냥 뭐 볼만한 정도. 네, 저도 쏘쏘했어요. 뭐 되게 좋아서 뭐 이거 꼭 봐야 돼 하고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네,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그 개봉날 당일날 봤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작에 이제 그 장재현 감독이 워낙 이제 네, 오컬트 장르에 이제 정통하신 분이라 좀 어떨라나 그랬는데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이 네. 정도면 그냥 저냥 괜찮은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바꿔 말하면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또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감독이 바뀐 것 때문에 뭔가 조금 이게 검은 사제들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싶은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냥 뭐 어쨌든 저는 진짜 이 영화가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 그냥 딱 보통 중간 그 느낌이라.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안 좋은 막 뭐 지루하다 뭐 졸았다 뭐 너무 재미가 없었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나는 그냥 그래도 지루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볼만은 했다 그냥 저냥은. 그러니까는 평타 정도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존재하는데, 다만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날 집에 와서 검은 사제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아, 아 검은 사제들이 이렇게 재밌냐 근데. 그러니까 1대1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감독이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은 주제 자체는 똑같은 거고 1편의 이제 변형인데 주인공이 남자가 여자가 됐다. 네. 그럼 내용도 뭐 딱히 그냥 구마의식 하는 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이기 네. 때문에 비슷한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바로 그 감독의 연출력의 차이. 그렇죠 뭐. 랄까, 그리고 또 장르에 대한 이제 그 감독의 이해도랄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이게 완성도가 이제 좀 두 작품이 좀 차이가 좀 나기는 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로 욕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네. 그냥 딱 평타 그냥. 네. 네. 딱 보통 딱 네. 중간 정도. 네. 다만 이제 이것도 좀 그런 게, 이제 왜냐면은 저거 그 얼마 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제 그 권상우 배우님께서 무슨 약간 그 무대 인사를 하실 때 이제 히트맨 2 무대 인사를 하면서 검은 수녀들 이기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말 했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도 사람들의 반응 이럴 바에 히트맨 2를 보겠다 막 그런 게 훨씬 많아져가지고. 둘 다 본 제 입장에서는 재미로만 따지면 히트맨 쪽이 확실히 더 재미는 있다. 왜냐면 어차피 병 마실 걸 알고 보니까는 그냥 이제 네. 빵빵 터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 너 두 개 다 봤으니까는 뭐가 더 낫냐라고 하면은 검은 수녀들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네. 느낌이라. 물론 뭐 장르의 차이와 결의 차이도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히트맨 2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제 검은 수녀들의 실망이 반대로 이제 히트맨 2에 약간 좀 반사 이익이 좀 그러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검은 사제들하고 히트맨 2랑 뭐 볼래 그러면 검은 사제들 조금씩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검은 검은 수녀들과 히트맨 보면 너 뭐 볼래 하면은 검은 사제들 낫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오랜만에 되게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이렇게 빌런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데 요번에 검은 수녀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빌런들을 좀 만나가지고 아니 계속 벨소리가 울리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그 벨소리가 한 번 울렸으면 나는 그냥 뭐 한 번 울렸으니까 이제 진동으로 바꾸겠지. 네. 그 벨소리가 두세 번 계속 울려. 뒤에 계속 울리고 심지어 자기 난데 자기 통화 소리도 무슨 뭐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쳤나 이 생각에서 진짜. 보통은 벨이 울리면 나가서 받거나 진짜 급한 전화면 아니면 끄는 게 정상인데 네. 뭐 무음 혹은 진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진동도 신경이 쓰이는데 네. 벨 소리를 해놓고 전화를 난데 하고 받는 건 좀 너무 심한 게 그 벨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벨 소리를 진동으로 바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 통화 소리를 조용히 하지도 않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 뒷뒷자리 같은데 내 뒤에서 계속 훌쩍 근데 솔직히 뭐 나도 가끔 뭐 콧물이 나거나 감기 걸렸을 때는 나도 훌쩍거리니까 나 이해를 하는 근데 문제는 이 영화가 2시간인데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훌쩍거리더라고. 난 속으로 저럴 바에 그냥 차라리 한번 코를 시원하게 풀지. 어쨌든 코를 한번 시원하게 풀면 안 훌쩍거리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쵸. 저렇게 2시간 동안 훌쩍거리는 거 답답하지 않나? 자기가 더 힘든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진짜 2시간 동안 계속 훌쩍거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어쨌든 약간 음산한 영화잖아요. 약간 분위기 음산하니까 뭐 그래 효과음 약간 자연 효과음인 것처럼 해야겠다. 근데 이제 뭐 훌쩍거리나 콧물이 나거나 뭐 재채기가 나는 건 좀 생리적인 정상이니까는 그냥 그것도 짜증나긴 하지만 넘겨줄 수는 있어도 벨 소리가 계속 울리고 거기서 큰 소리로 통하고 하는 거는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잠깐 이제 빌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도 전작이니까 또 우리 방송 스타일상 또 어떻게 이 최신작 얘기만 딸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작인 검은 사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될 것 같아서 검은 사제들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네. 이번 검은 수녀들의 아쉬웠던 점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검은 사제들도 저도 좀 그때 그 당시에는 봤을 때는 약간 근데 이게 애초에 그 감독님의 이제 그 약간 단편 12번째 보도사진가 뭐 그 단편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 영화를 장편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이 검은 사제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약간 조금 이게 1시간 40분 정도 되니까는 그때는 약간 볼륨이 좀 아쉽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 좋은데 확실히 조금 이게 원래가 그 단편 영화였던 거를 장편화하다 보니까 볼륨이 좀 아쉽네. 근데 요번에 검은 수녀들을 보고 와서 이 검은 사제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 약간 내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볼륨이 아니구나. 그냥 본론만 간단히 알차게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게 1시간 40분이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엑소시즘 영화는 따지면 이제 뭐 얼만큼 이 퇴마사들이 악령을 퇴치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죠. 따지면 그 1시간 40분 동안에 거진 1시간 동안에는 그냥 다 이제 이 구마 의식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난 오히려 그렇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 본론만 간단히 더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구나. 그래서 검은 소녀들이 약간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했던 이유가 약간 오히려 전작보다 시간은 더 긴데 조금 루즈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이제 확실히 뭐 검은 사제들은 일단은 또 그 강동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강동원 배우의 뭔가 또 그 신부님 이 복장 그 좀 어울리고 또 이제 그분의 그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 그 성가를 부르니까 확실히 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넷사에 그 당시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이제 그 진짜 가톨릭 신부님이
검은 사제들 보고 전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도 분께서 역시 현직 신부님은 되게 저런 구마의식 하는 거에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는데 사람들이 강동원을 기대할 텐데 이제 신부 이제 성당 신부라 그러면 이제 강동원 같은 외모를 기대할 텐데 물론 뭐 그런 신부님도 어딘가는 계실 수 있죠. 네. 그런 젊고 잘생긴 신부님은 어딘가 계실 수 있지 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다니던 성당에서 어렸을 때 이제 초딩 때 정도에 다닐 때 그 저희 그 뭐랄까 그 반을 이끌던 그 수녀님이 계셨는데 네. 그 수녀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역시. 혹은 뭐 송혜교 전여빈 배우님처럼 네. 제 생각에는 이 배우분들보다 더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녀님 보는 낙으로 매주에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그런 뭐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긴 납니다. 신도들을 모으는 효과가.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전 뭐 물론 이제 지금 냉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린 시절 되게 가톨릭 미사와 그런 거에 좀 익숙한 게 있다 보니까 네. 전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성당을 가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긴 해요, 되게. 차분해지죠. 네, 막 뭐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딱히 뭐 종교라기보다는 성당에 갔던 게 그 성당은 특유의 그 차분한 분위기가 있고 네.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뭐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뭐 기도를 하다든지 뭐 묵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굉장히 이쁜 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 성당을 거의 이제 평생 다니다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다니다가 교회 가니까 뭔가 이게 이게 적응이 네. 잘 안 되는 저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 되게. 나는 흡사 이거 락 콘서트에 온 것만 같은 이것은 그리고 단순하게 그 락 콘서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너무 무슨 막 부흥 네. 같은 걸 하는데 프리스타일 랩을 하잖아, 되게. 약간 이것은 남대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막 그런 막 그냥 돗대기 막 시장.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미사라는 것 자체에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 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교회는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네, 좀.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과는 좀 안 맞는 네, 것 같다. 저랑도 안 맞았어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안수하고 막 방언하고 막 네, 막 막 부흥회하고 울고 뭐. 날라다니고 하는데 그게 네. 너무 충격적이라. 네, 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뭔가 검은사제 나왔을 때 약간 한국에서 근데 이런 걸 주제로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약간 좀 의아했고 따지면 이제 근데 물론 그 엑소시스트라는 그 영화 그 명작 그 네. 이후에 사실 모든 엑소시스트 영화가 다 이제 겪는 문제인데 지금 그 70년대에 나온 영화를 그 이후에 무수히 나온 그 엑소시즘 영화들이 그 어떤 것도 그 엑소시스트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거의 뭐 처음이자 끝이 네. 돼서 물론 검은 사제들도 뭐 당연히 엑소시스트를 뛰어넘었다고 할 정도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게다가 어떤 그런 장르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나온 영화 치고는 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굉장히 잘 만든 축에 속하는 엑소시즘 영화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장난 없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또 가톨릭과의 이런 약간 또 협업을 통해서 또 그런 장소 제공이나 또 좀 이렇게 고증 검증을 또 받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뭐 드라마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정당 아닌데 정당이라 그러고 그 신부님이 하는 그런 스타일 그다음에 그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게 지금 찬송 그 미사 때 쓰는 그러니까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랑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른데 네. 그런 거를 좀 구분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거 좀 약간 네. 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모리에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거는 그런 거는 제대로 딱딱 지켜서 고증을 해야지 그거 그냥 성당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약간 좀 그거는 되게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검은사들 오랜만에 보니까 김우성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 또 까먹고 있었는데 물론 뭐 김희성님이야 워낙 활발한 활동을 하시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나오시니까. 네. 근데 조연이신데도 왠지 뭔가 나쁜 일을 꾸밀 것만 같은 왠지 사악할 것 같은 약간 분명 신부님 역할인데 게다가 왠지 근데 나쁜 놈일 것 같은 약간 불안한 기운.
그 전반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음. 내가 선호하는 시원시원한 전개, 질질 끌지 않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라서 검은 수녀들도 이름이 언급된. 근데 난 이제 그래서 수녀들 보면서 혹시나 김윤성님도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되게 기다렸는데 김윤성님은 안 나왔죠. 네. 대신에 이제 그 김범신이라는 캐릭터의 이름만 나왔지. 네. 그래서 김범신 그 신부가 이제 이 사람도 뭔가 이제 약간 아웃사이더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요번에 요 두 편 내는 그 장미 십자회가 언급이 되는데 물론 장미 십자회는 가상의 네. 단체지 이거를 진짜 실제로 그걸 믿어서 곤란합니다. 그냥 어디까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약간 그렇죠. 네. 여기 나온 뭐 12 형상도 실제로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범신 신부와 이제 약간 기존 교단과의 갈등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김희성 캐릭터도 약간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젊은 이제 약간 지금 신학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제 그래서 그 강동원이 네. 이제 최부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어서 이게 콤비를 이뤄서 이제 퇴마를 하게 됐다인 건데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또 의외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잘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잘 몰랐었던 뉴페이스였던 이제 그 박소담 배우가 네. 굉장히 그 빙의 연기를 악령 빙의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소름 끼치게 잘하셨죠. 예, 특히나 그 기대 이상이었죠 되게 어떤 여배우의 몸으로 사실 그렇게 삭발하고 막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망가진 역할이 아마 따지면 여기서 망가진 역할인데 그렇지. 그것을 몸을 던지는 연기를 해가지고 네. 굉장한 그 악령 빙의 연기를 잘 소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윤석, 강동원을 기대하고 갔던 관객들이 오 저 여자 배우가 저렇게까지 그쵸. 저런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다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박수담 어쨌든 강령에 빙의된 그 여자의 모습을 저 정도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야, 저런 역할 하면은 나중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캐릭터를 맡을 수 있는 배우로 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기우였을 뿐. 네, 현재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네, 현재 박소담 배우님을 보면은 야 진짜 타고났나 연기가 진짜. 대스타가 되셨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나는 그건 있었어. 되게 옛날에 우리가 그 엑소시스트 영화 그 여자 그 배우를 네. 막 실제로 온갖 루머도 있었고 막 뭐 죽었네 뭐 진짜로 악령이 드셨네 막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전혀 아니긴 했지만 네. 근데 왠지 우리가 그때 막 너무 그게 너무 실감나는 연기니까 보니까는 진짜 저 사람 뭐 그 뒤에 혹시 안 좋은 일 생긴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이 됐잖아 막 되게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스태프가 뭐 죽었다더니 막 뭐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물론 다 이제 루머인 걸로 밝혀졌지만 근데 이제 왠지 박소다님은 근데 나 그 정도 걱정은 나 되지 않더라고. 그냥 아 설마 진짜 악령이 들었을 그런 걱정은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간에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퇴마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악령 들린 연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정말 카톨릭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이 네. 삼위일체 같은 그 포지션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괜찮은 진짜 엑소시즘 영화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확실히 나는 그건 느꼈는데 아 김윤성님은 역시 신부 역할을 해도 어떤 정석적인 느낌이 아니라 껄렁껄렁한 신부 막 반말 까고 막 그래서 약간 그 고깃집에서의 그 강동원과의 대화씬은 약간 조마조마한 거야. 아, 저건 나라도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하면은 약간 뭔가 그 자기 동생의 약간 비극을 얘기하는데 뭐 재밌네 더 얘기해보면 하는데 막 되게 저거는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강동원이 발끈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전 요번에 이 검은 수녀들 보고 나서 이제 사실 다시 보니까 확실히 그 강동원 캐릭터도 따지면은 이제 여기서 신부긴 하지만은 이 사람도 약간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와 이제 요번 검은 수녀들에서 그 표현의 신기를 확실히 이 사람도 약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뭔가 이제 조금 억누르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이렇게 회피하는 차원에서 신부가 됐다는 약간 뭐 그런 설정이 이제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냥 사제들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내가 그걸 캐치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도 그래도 수녀들에서 그 강동원이 특별 출연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아 다음 3편은 검은 사제 N 수녀들이겠구나 이제 그 이제 예상을 하게 만들었는데 와 그러면 다음 편 이제 김윤석과 강동원과 전여빈과 이제 모두가 다 뭐 이제 약간 이제 이 가톨릭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악령을 이제 물리치러 가겠구나
약간 이제 그런 기대를 잘 냈는데 근데 사람들이 요번에 수녀들이 좀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과연 3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사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그 전반부에 약간 뭐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그런 거는 빨리 쫙 넘겨버리고 악령과 이 신부들과의 전투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근데 저도 확실히 그 장재현 감독님께서 그런 오컬트에 대한 좀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여기서도 막 그 신부들이 들어가기 전에 또 그 제천법사라는 네. 그 약간 무당과 그 일행들이 와서 구술하던 사실 그 여자 무당 하신 분도 굉장히 되게 좀 회자가 됐었는데 되게 소 머리를 네. 등에 메고서 네. 그 하신 그 역할 하신 분도 음. 짧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 곡성 파묘가 약간 연상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제들에서 약간 좀 그 떡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천법사와 뭐 김신부와의 뭐 관계라든가 네. 그리고 또 김신부도 보면 되게 열려 있단 말이지 되게 음. 물론 뭐 이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좀 이단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뭔가 딱 그 강동원도 물어봤을 때 굿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제천법사인데 좀 나름대로 용한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 뭔가 좀 쿨한 태도 되게 네.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서로 또 이제 그 친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또 혹시 3편이 나온다면은 또 그런 떡밥들까지 약간 다 좀 풀어낼 소지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3편이 나오면은 감독님을 잘 정해야 될 것만 네. 같은. 그럼 다시 장재현 감독님이 다시 하시면 안 되나? 뭐야 이것들 2편을 말하고 3편 보고 나보고 다시 보고 하라고. 그러게. 그래서 어쨌든 그 굿장면도 근데 굉장히 좀 섬뜩하고 되게 무섭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일단 거기 그 여자 멤버들이 죄다 약간 하혈을 하면서 막 되게 네. 정말 무섭게 표현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 박소담님의 연기도 막 무슨 막 독일어, 중국어 네. 막 여러 다국어를 막 하면서 막 음. 더 섬뜩한 그 목소리와 막 그런 또 표정과 물론 이제 약간 CG와 이제 분장이 곁들여졌겠지만 어떻게 여자를 버린 연기 약간 조금 어쨌든 연기자는 연기를 그렇게 투혼을 불태워서 할 때가 아하. 뭐 뭐 이런 역할하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게 연기자가 아니라 네. 오히려 연기자는 연기를 잘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따지면 이 두 사들도 이제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어찌어찌 퇴마를 성공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근데 문제는 난 거기서 약간 이제 뒤에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바로 뭐 축출 작업으로 가자 이러는데 아니 그럼 저 처음부터 저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물론 뭐 이제 이런 어차피 뭐 이런 약간 환타지에 가까운 뭐 이런 거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따진다면은 뭐 네. 또 어차피 뭐 다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저 방법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시간을 끌다가 그렇죠. 한 번 또 실패했다가 네. 또 강동원은 또 도망갔다가 또 그 악력이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근데 항상 이제 이거는 그 엑소시즘 영화에 나오는 모든 악령들은 우리가 이제 너무 패턴을 너무 다 파악했단 말이야 되게 막 그렇게 막 욕을 했다가 막 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과거와 아픔을 건드렸다가 또 갑자기 다시 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인 척, 네. 이 부마자인 척, 네. 뭐 신부님 너무 아파요. 악령이 연기를 하죠. 막 동정 유발 연기, 네. 맘 약해지게 했다가 왔다 갔다. 사실 그것도 이미 그 70년대에 나온 엑소시스트가 이미 다 정립한 그 공식이긴 하지만 드래곤볼이 소년 만화의 공식을 이미 다 세운 것처럼 엑소시스트가 엑소시즘의 모든 공식을 다 세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저거 분명히 박소담 아니다. 신부님 뭐 저 멀쩡해요 할 때. 그래서 그 이미 우리처럼 그 김신부도 귀뚱으로 안 한단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련한 김신부조차도 이제 또 그 강동원이 흔들리는 바람에 또 실패를 한 번 했죠. 네. 근데 실패를 하고 막 강동원은 막 그 신발도 안 신고 막 양말발로 막 그 도망을 막 가버렸는데 근데 난 다만 조금 요번 다시 한번 의아한 게 근데 아니 너무 그 사이에 한 번 실패했는데도 너무 멀쩡하게 아니 뭐 한 번 실패했다 뭐 다시 하면 되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길래 저렇게 부담이 없는 작업이었던 건가 저게 뭔가 한 번 실패하면 굉장히 뭔가 막 큰일 생기고 네. 막 진짜 악령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네. 큰일 생길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강동원 진정하고 오더니 신발을 놓고 가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가? 뭐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제들을 보면서
아 돼지가 불쌍하다. 음. 저 죄 없는 돼지가 특히나 거기 나오는 돼지는 좀 귀엽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네. 새끼 돼지인데 너무 귀여워서 음. 단지 미물이란 이유로 저 동물이란 이유로 네. 그냥 악령을 저 돼지에 씌워서 저 돼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치. 좀 그런가 싶은 느낌이 음. 아마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돼지에게도 생명권이 있는데 너 돼지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뭐 또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뭐 아 돼지는 죽어도 되니까 돼지한테 악령을 가둬서 돼지를 죽인다인 거 아니야 네.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박소담을 죽일 순 없으니 음. 돼지를 죽인다. 근데 이제 돼지가 너무 귀여워서 좀 안 귀여운 돼지였으면 내가 그치. 맞아요. 좀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인간을 위해 희생하거라가 될 수 있는데 그 돼지가 귀엽다 보니까 아유 이 돼지가 뭔 죄인가 그쵸. 꿀꿀 이 네, 조그만 새끼 돼지. 음. 그래서 이 새끼 돼지가 처음에는 이제 백돼지였는데 이제 악령이 들어가서 흑돼지가 됐죠. 네. 그 제주도 흑돼지를 약간 데리고 온 건지. 그래서 아마 아 저 돼지는 CG를 쓰지 않았겠구나. 돼지의 종을 바꿔가지고 흑돼지의 약간 이 눈 정도만 이렇게 약간 CG를 써가지고 악령을 표현했겠거니. 그래서 실제로 그 강동원 배우가 되게 이렇게 돼지를 귀엽게 막 안고 있는 사진도 몇 개 있더라고 되게 그 촬영 스티커 중에서. 나라도 왠지 약간 내가 그 찍을 때 돼지가 있었으면 약간 돼지랑 그쵸. 잘 놀았을 것 같은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약간 놀듯이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따지면 그 돼지도 이제 뭐 그 성경에서 그 나오잖아 이제 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악마를 쫓아낼 때 너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라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돼지 몸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이제 강물로 뛰어들어서 네. 뭐 그 악마들을 이제 물리쳤다는 뭐지 그 성경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돼지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방금 저는 이제 그때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굳이 뭐 인간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에 악령을 넣는다 그러면 돼지 말고 조금 더 무슨 좀 진짜로 죽어도 될 것 같은 뭐 바퀴벌레나 이런 거에 넣으면 되지 않나? 뭐 굳이 뭐 돼지나 그런 좀 약간 친근한 우리한테 뭐 소나 에이, 돼지나 뭐 개나 고양이 포유류 이런 거 네 발로 다니는 그런 짐승들 말고 좀 벌레한테 넣으면 뭐 지네라든지 뭐 그런 데다 넣으면 조금 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안돼 바퀴벌레는 그 악마들의 권속이란 말이야. 왜냐면 그래서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잖아요. 벌레와 막 뭔가 난 그래서 솔직히 그 바퀴벌레 막 나올 때 아 내가 저 중에 강동원이나 김신부였다면 나는 바로 도망쳤을 것이다. 와 벌레. 그 방에서 막 그 벌레떼들 나올 때 나는 거기서 아 이거 나는 악령한테 졌다. 악령은 내가 참고 건질 수 있지만 벌레는 참을 수 어. 없다. 약간. 그러니까 악령이 내가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바퀴벌레 떼들만 나오면 너는 정신 못 차리겠지 이러면서 한번 나는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신부들이 이제 구마의식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잖아 악령이. 네. 근데 이제 저 같아도 거기서 이제 내가 제일 약간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뭐 사마귀 떼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그렇지. 아 진짜 좀 버티기가 힘들 것 네.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아까 바퀴벌레 막 쥐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그 악마들과 한패기 때문에 걔들 몸에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 쥐는 따지고 보면 같은 그 새끼를 낳는 포유류라고 봐야 되는데 쥐는 악령이 건드릴 수 있고 왜 돼지는 안 되는 건가? 약간 그것 좀 돼지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그 악마를 돼지에 넣었으니까 음, 그냥 뭐 그걸로 쓴 거겠죠 뭐. 네. 사실 쥐들도 되게 무섭게 나오는 그 전래동화가 있단 말이야. 되게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 쥐 눈 시뻘건 막 쥐 나와가지고 네. 막 그 쥐들의 왕이 나오는 막 옛날에 그 맞아. 어릴 때 트라우마 생긴 그 애니메이션 있었단 말이야. 그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 호두까기 인형이었나 그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라던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눈이 빨갛던 것만 네, 기억납니다. 쥐가 개 무섭게 생겼어. 네. 그래가지고 그 뭔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생겼던 음흠.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쥐떼나 이제 바퀴벌레는 어쨌든 뭐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 수심이 15m인 강에 버려라. 김신부가 그걸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강에 버리잖아요. 이제 강동원이. 근데 문제는 이제 알아보니까 한강 수심이 15m가 안 되던데. 그렇게 깊지가 않다.
물론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15m가 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마르바스는 죽었겠지. 여기서 따지면 이제 요번 수녀들도 그렇고 이제 항상 이 구마 의식의 핵심은 악마놈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 근데 따지면 난 이것도 근데 좀 요번에 수녀들이나 사제들이나 되게 아니, 악마들이 근데 왜 굳이 이름을 왜 말하지? 그러니까 뭐 죽든 뭐든 이름 말하면 지는 걸 아는데 네, 굳이 지더라도 이름을 안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이름 안 말하고 버팅기면서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굳이 뭐 계속 괜히 신부들이랑 얘기하다가 꼭 약간 해 그냥 약간 지풀의 얘기를 해 못 참고 내가 누구다. 꼭 그렇게 뭐 약간 자기의 그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네. 사실은 이름을 말하는 게 어떤 쪽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안 네. 가긴 했는데 전 왜냐면은 이제 이게 어떤 그 퇴마사들과 악마의 승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난 악마가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나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악마의 외모를 볼 수도 없고 얘가 솔직히 입만 꾹 닫고 있으면은 전혀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굳이 왜 자기가 괜히 제풀의 지 이름을 말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악마가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빙의된 그 육체가 굉장히 악마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육체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잡혀가지고 고통 당할 바에는 다른 애한테 들어가야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굳이 네. 버팅기면서 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그 엑소시즘을 당해서 막 고통을 하고 또 악마가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얘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러니까 싶어서 자기도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악령이 고생한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건가? 네. 그리고 따지면 물론 이제 사제들에서 약간 그 박소담의 입으로 막 복제 인간, 뭐 AI 아니면 이제 뭐 핵폭발 이런 거를 예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엑소시스트도 그렇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엑소시즘 영화들이 사실 악마가 되게 소박해. 어떻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우리 현실에 보이는 더 악마 같은 인간들보다도 네. 사실 악마는 굉장히 그냥 그저 얘 그 몸에 들어가서 그냥 좀 괴롭히기만 할 뿐 딱히 따지면은 그 악마가 미국 대통령의 몸에 들어가서 핵폭발 버튼을 누른다던가 그 정도쯤 돼야 진짜 진정한 어떤 그렇지. 그 세계의 멸망을 가져오는 악마가 아닌가. 근데 고작 그냥 한 개인의 몸에 들어가서 뭐 괜히 좀 아프게나 좀 하고 뭐 병 좀 일으키고 이런 게 악마라기에 너무 조금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 악마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으면은 트럼프나 푸틴 몸에 들어가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힘없는 일개 일반 소녀의 몸에 들어가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악령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네. 생각이 그 따지면 난 요번에도 그 사제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미웠다 이러는데 되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인류에게 복수를 하려면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리고 더 그냥 일개 어떤 일반인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이번은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이렇게 계엄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통을 주는데 고작 그렇게 힘없는 한 일반인의 10대 그 소년 소녀의 몸에 들어가서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인간에게 복수하는 길 아닌가. 참 그것도 약간 내가 예전부터 좀 갖고 있는 대체 악마가 너무 인간보다 더 소박한 악마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많은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악마가 약해진 건지. 악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을 다 멸망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 약간 이런 그러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인간들이 있어 나도 좀 재밌나 약간 그렇지. 인간 너네들이 있어 나도 좀 네. 이렇게 심술도 좀 부리고 좀 장난도 좀 치고 이러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인류가 멸망하면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네. 그냥 약간 좀 소소한 재미를 좀 찾는 건가? 네. 소확행을 찾는. 그것도 좀 곤란해. 인간 놈들이 좀 있어줘야 그래도. 결국 나 이제 그 항상 그래서 그 악마의 이름이 뭘까? 이제 나 이제 유추를 하는데 이제 사제들에서는 그 마르바스라는 이름을 댔죠. 나는 마르바스. 그래서 왜 얘기했지? 근데 그냥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악마들이 관종인 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딴 데로 가면 되지 않나? 왜 거기서 고통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 네. 그리고 따지면 난 또 약간 사제들도 그렇고 수녀들도 그렇고 왜냐면은 딱히 계속 그냥 한다는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라.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악마라면은 저렇게 물어보면 나 안 말할 것 같은데 나는. 싫어. 뭔가 이제 깨어내가지고 지금 뭐 지략적인 걸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얘가 정말 아이쿠야 실수로 말하게 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계속 그 같은 말만 네. 반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뭐 목적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런 단순한 질문에 그냥 괜히 지 혼자 지풀에 얘기하다가 나는 바라바스다 이러면서 허 악마놈이 참 뭐 멍청한 건가 관종인 건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짜지고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어설프다라고 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이제 뭐 엑소시즘 영화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약간 네. 좀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도 옛날에 검은 사제들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그 뒤에 이제 사바를 봤는데 그 뒤에 나온 사바를 보고 다시 검은 사제들 보니까 조금 좀 사자들은 조금 단순하지. 네. 단순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검은 수녀들을 보고 나서 이건 그냥 뭐 검은 사제들의 이제 약간 여자판이다. 카피 페이스트 같은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 검은 사제들은 봤을 때 확실히 좀 섬뜩하다, 소름 끼친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약간 뭐 내용, 뭐 완성도 이런 거는 둘째치고 내가 일단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분위기는 있었단 말이지. 분위기가 있었는데 검은 수저들을 딱 보고 무서운 무서운가? 건가? 이게 좀 섬뜩하고 어쨌든 장르상으로는 약간 뭐 이 뭐 호러 공포 장르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딱히 그렇게 뭐 무섭다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렇죠. 네. 무서운 것 같은데 안 무섭고 네. 좀 애매한 좀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뭐 같은 비슷한 사실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긴데 사제들이나 네. 수녀들이나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출해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섬뜩하고 무서운 진짜로 말 그대로 공포스럽게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수녀들은 사제들만큼은 아니었다. 네. 전혀 무섭지 않았다. 네. 하나도 안 무섭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제도들 마지막에서는 그 돼지와 함께 이제 뭔가 최부제가 이제 그렇게 동기어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자기는 이제 살아서 나오고 네. 이제 악마는 돼지의 몸에 갇힌 채로 그 15m 한강에 빠져서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그래 뭐 나름대로 잘 마무리는 됐군. 물론 김신부는 경찰에 잡혀가긴 했지만. 근데 뭐 이제 그 수녀들에서 이름 언급된 거 보면 이제 뭐 그 뒤에 풀려났겠지 뭐. 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약간 투일 수도 있고 따지면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그 막판에 그 강동원이 나온 것 때문에 약간 어떤 검은 유니버스를 만들려는 건가?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제 한국에도 마블처럼 이제 뭔가 음. 이 검은 유니버스. 제 생각에는 약간 그 뭐지 그 컨저링 시리즈처럼 그 유니버스 아, 같은 그러니까 저거를 뭐 넌도 있었고 그 같은 그 네, 포함되어 넌, 있는 음, 그 시리즈가 어쨌든 그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 공포 음, 영화 있었던 그 컨저링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는 게 있지 않나 음.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어떤 한국에서는 약간 흔치 않은 시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수녀들이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의 좀 기대를 받으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검은 수녀들도 되게 전작에 뭔가 좀 디테일했던 어떤 그런 고증들에 비해서 사실은 저도 약간 좀 갸웃한 부분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수녀들의 어쨌든 여기 나온 뭐 서품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도 이제 뭐 계속 그 대사로 나오지만 뭐 수녀님이 막 그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구마식을 하는 것도 원래는 전혀 그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전작은 되게 좀 긴밀하게 한국 가톨릭과 이렇게 좀 서로 막 자문을 듣고 해가지고 그런 맞췄던 부분을 좀 수녀들은 굉장히 많이 좀 그냥 대충 좀 한 느낌이 약간 이제 그게 있고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영화니까 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간다 치는데 근데 저는 일단 요번에 이제 또 송영교 배우님께서 이제 한국의 콘스탄틴 약간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이제 뭔가 이 영화 흡연 권장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담배를 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그 담배를 피워야 하는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이제 카리스마랑 뭔가 시너지가 돼가지고 캐릭터 당위성이 캐릭터가 좀 멋있어 보이는 좀 그런 배가 되는 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진짜로 금연한 콘스탄틴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그 캐릭터성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진. 근데 여기서의 그 송혜교님이 맡은 그 수녀가 담배를 피는 거랑 그 뭔가 그 테마 구마를 하는 거랑 딱히 연결 지점이 없고 그냥 뭐 약간 네, 단순히 그냥 뭐 관계하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흡연을 보여주려 그러면 조금 더 좀 당위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굳이 뭐 이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네. 느낌이라.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지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여기서 또 이진욱님이 또 그 신부님 역할을 했는데 그 신부도 처음에는 무조건 구마의식 그런 거는 뭐 이성적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겁니다 해놓고서는 바로 이제 180도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번 겪더니 갑자기 네. 진짜 빛 같은 태세 전환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태세 전환을 할 거는 알기는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할 줄은 몰랐어요. 쉽게 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의사면서도 그 이 병은 뭐 빙의의 비라고 하는 이 병은 사실 정신병이다. 그럼 뭐 악령이 깃들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약간 이제 과학을 신봉하는 네, 완고한 완고한 그 의사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이제 수십 차례 사례들을 사례들을 봤을 봐가지고 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확고했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서서히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좀 동기가 확실했으면은 이렇게 보는 관객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 일을 한 번 겪었다고 이제 바로 그냥 이런 빙이라는 무서운 게 있었구만. 수녀님 말씀이 맞았네.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약간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그 뒤에도 되게 저는 그래서 원래 그 구마의식은 사제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위쪽에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허가가 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구마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이 수녀들하고 같이 구마의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결국은 가지고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성물 전해준 거 빼고는 딱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방에서 그 수녀들이 구마의식을 하고 있으면 방 바깥에서라도 좀 기다리든지 뭔가 좀 도움을 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그래서 전 약간 요번에 수녀들도 보면서 그 최근에 이진욱 배우님이 뭔가 배우의 그 인지도에 비해서 계속 캐릭터들이 뭔가 할 일 없는 캐릭터들만 계속 맡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수녀들에서도 이진욱 정도 되는 배우가 캐릭터가 왜 이렇게 할 일 없는 캐릭터를 줬지? 그러니까는 오징어 게임은 그래도 아직 뭐 시즌 3가 남았고 네. 뭔가 뒤에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나 있으니까는 그렇다고 치는데 검은 수녀들은 그냥 끝나가지고 뭐지. 그 저도 아까 마진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수녀들한테 뭐 아이템을 이제 전달해 줬길래 응. 난 같이 싸울 줄 알았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이제 그 구마의식을 할 때 쏙 빠져가지고 뭐야 신부 집에 갔어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난. 심지어는 그 장소에 있지도 없어. 네. 그냥 아예 없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구마의식을 하고 할 때 성물도 망가지고 굉장히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 심지어는 그 건물이 다 불타버리니까. 네. 그래서 성물 저거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저기 로마에 있던 건데 저거 어렵게 공수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은 나중에 그 교황청에다 말하기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납을 하길래 저거 그러면은 신부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다 어떻게 이게 주섬주섬 다 꺼내 온 건가 이게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저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응. 그러니까 아니 그 실컷 왜냐면 거기서 막 뭐 이렇게 그 수녀님한테 뭐 씌워주고 막 네. 의식을 하는데 그거하고 집에 갔다는 거잖아. 나는 근데 너무 아니야. 앞으로 지금 이 큰 일을 앞두고 네, 있는데 한 명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신부님이. 심지어는 갔다가 다시 온 건가? 왜냐면 거기서 정혜교는 죽었고 전여비인이 그거 챙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성물 챙겨서 다시 보낸 건지 이 회수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 좀 당연히 그 장면 이후에 이제 그러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싸우나 보다 했는데 신부는 아예 없길래 네. 이건 좀 이상한데 네. 너무 정이 없지 않나 신부님이. 약간은 거기서 처음에 막 뭐 이렇게 씌워주고 무슨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어쨌든
뭔가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길래 네. 이렇게 최대한 내가 뭐 힘이 없어도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신부로서의 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두 명만 남겨놓고 그냥 사라져 버려서 이 그러니까 사람은 뭐 차에 가서 자는 건지 아니면 집에 갔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단지 신부님의 역할이 그냥 그저 그 성물 배달밖에 없단 말인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좀 너무 그게 스토리적으로 난 너무 그게 부자연스럽고 너무 정이 없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회심한 거 치고는 너무 이 사람이 그 뭔가 좀 활동을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맥없이 그냥 빠져버려서 캐릭터 애매하다 캐릭터가 애매하다. 굳이 있을 필요가 있었나 이럴 거면은 심지어 안 나왔어도 돼. 네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 테머시도 같이 안 할 거면서 네. 뭐하러 괜히 와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은 딱히 또 회심한 것도 스토리적으로 뭐 필요가 없어 별로. 그렇지 아니 물론 이제 뭐 이 사람의 뭐 어떤 그 영적인 파워가 수녀들보다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음. 뭐 조력자의 역할이라도 나는 할줄 알았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조력자는 그 무당이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 네, 네, 네. 밖에서 열심히 이거 북치면서 네, 네. 그래서 아니 신부님은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럼 저 청년이 밖에서 쎄 빠지게 북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 신부님이 신부님 하다못해 방 밖에서 이렇게 무슨 뭐 기도라도 그러니까. 하든지 뭘 이렇게 좀 했어야 될 게 아닌가.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서 이제 수녀 대빵인 송혜교 그 수녀님이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될까? 뭐 신부님은 어디 가 계세요? 뭐 본당에 가 계세요?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차에서 기다리세요? 아니면 이거 뭐 의식 끝날 때까지 바깥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를 한마디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가지고 저는 보는 내내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뭔가 그 안에서도 악령과 계속 싸우고 되게 위기 상황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니 신부는 아까 이거 해주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옆방에 가 있는 건지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약간 난 신부가 되게 겁쟁이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네. 도망갔나? 아 나는 무서우니까 음. 이거 물건만 전달해드리고 나는 갈게요. 그래서 참나 이게 뭐 좀 그게 좀 아쉬웠다. 네 신부의 활약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도 약간 전작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어떤 선을 지킨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약간 솔직히 그 강성의 수녀님은 너무 야 이건 뭐 그냥 완전 사이비 이단 수녀 아닌가 이거는 너무 난 그래가지고 물론 뭐 거기서 그 역할을 약간 이제 그 전여빈 그 수녀님이 이제 그 미카엘라가 계속 진짜 수녀 맞아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약간 이제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약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거는 조금 수녀님이라기엔 너무 좀 이게 아니, 그러니까는 전작에 김윤석을 송혜교가 연기하고 강동원을 이제 전여빈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네 배우분들이 그게 약간 좀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카톨릭에서의 그 약간 위계 질서 예. 상으로 봤을 때 그 신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수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예.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캐릭터를 그대로 여자로 이제 바꾸려다 보니까는 수녀가 이제 대빵이 돼서 뭔가를 하는데 수녀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권한이 없어요. 사실 예.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이제 김윤석 그 신부 어쨌든 그 캐릭터 김윤석 네. 배우님께서 김범신. 하신 김범신 신부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인데 네. 여기서 그 율리아 신부가 하는 거는 너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선 네, 가능하지 말도 안 않은 일이다. 되는 사실. 만약에 그 송혜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근데 또 두 남자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는 이제 수녀들에서 네. 이제 여자 캐릭터로 바꾼 건데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선 가능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무리수가 많다는 거지. 이런 뭐 캐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거는 좀 네. 좀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거 판타지다라고 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거지다. 그러니까 날라리 신자인 저조차도 약간 좀 이건 좀 싶은 장면이 몇 개 있더라고. 네, 좀 되게. 어거지다 싶은 면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날 되게 오랜만에 성당을 갔다 왔는데 되게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약간 명절 미사를 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가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어릴 때는 복사를 남자밖에 못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자애들도 할 수 있더라고. 음. 그래서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이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도 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어떤 남녀 평등의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이 종교에도 그 뭐 캐톨릭 안에서 신부와 수녀가 뭐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네. 좀 권위적인 집단이기 나이도 좀 때문에 고루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이제 그 송혜교님이 맡으신 그런 식의 활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지 네. 않을까 싶어서 환타지야 환타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이게 만약에 제가 감독이고 연출을 하는 거였으면은 실제로 캐톨릭 안에서 그렇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진욱 배우님이 바지처럼 뭔가 허가를 받고 뭔가를 일을 처리하는 거는 그 분이 하고 그 뒤에서 이제 이 두 그렇지. 명의 수녀가 하는 이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뭔가를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거 감독님이 캐톨릭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게 좀 전작보다 디테일하게 떨어지고 음. 되게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게으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 단순히 그냥 전작의 그거를 성별만 바꾼 식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네. 단순히 수녀들이 테마하면 재밌겠다 그냥 그 정도 발상에서만 멈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아쉬운 점들이 발생하는. 근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 이진욱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녀가 할 수 있는 제약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이제 신부 그렇지. 캐릭터가 하나 나온 줄 알았는데 딱히 네. 이 신부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캐릭터가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왜 나온 거지? 사실은 이 캐릭터를 아예 빼버려도 아무런 네. 그 진행에 상관이 없어서 얘기에 지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검은 수녀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전작의 그 박소담이 정말 우리가 그 칭찬한 그 악령 들린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이번 검은 수녀들은 악령이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위압감이 없어 악령이. 아니 악령 그 하신 이 배우도 네,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잘 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여자가 악령에 씌워가지고 네, 막말하는 거랑 막말하는 거랑 남자가 네. 악령이 씌워가지고 막말하는 거랑의 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좀 네, 대비가 좀 덜한. 데미지가 덜해.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제 서양 영화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악령 들린 그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수녀들을 네. 굉장히 비하하는 아마 정치적으로 색드립과 이제 온갖 그 색드립, 패드립 이런 네, 게 패드립을 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얌전한 욕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음담 패설을 어마어마하게 아마 했을 건데.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수위도 검은 사제들 쪽에 그 박소담 배우가 훨씬 더 맞아요, 높은 예. 수위에 저걸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전작을 봤으면 그래도 한 전작 정도의 수위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조금 저런 못돼 처먹은 이 뭐 썩을 이 못된 악령은 어떻게든 뭐 어쨌든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좀 관객들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뭐 악령이 그렇게 되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으네. 악령이 되게 약간 좀 언어 습관이 되게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는 것 같아. 욕을 잘 못해. 네, 언어 순화를 하는 악령이. 악령이 언어를 좀 되게 나름대로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악령이 좀 착하다, 좀 네. 순하다. 욕을 잘 못하네. 난 그래서 그 악령 이제 그 들린 배우가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 근데 너무 그 악령으로서의 어떤 뭐 공포나 위압감이나 네. 섬뜩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특히 난 좀 내가 좀 의아했던 게 혹시 그거를 아니면 이제 이 시리즈에 약간 뭐 그 악령의 그 기조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투가 이제 일단 그 전작의 악령이랑 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그 목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네. 단순히 이제 그 사제들에서 약간 박소담이 그렇게 했던 그 말투를 단지 그냥 이 남자 애인 애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 나 약간. 그래서 뭐 암캐 막 이러는데 막 그런 게 너무 이게 무슨 뭐 그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없어. 내가 수녀더라면 난 데미지가 안 올 것 같아 되게. 그게 뭐야? 어. 그거밖에 못해 너 욕? 어. 별로 화가 안 날 것 같아. 그 말투가 그리고 너무 안 무서워. 말투가 네. 너무 안 무섭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뭐 이 시리즈의 약간 악령들의 말투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다른 악령인데 전편하고 똑같은 식의 이제 말투가 네. 있어. 난 처음에 전편에 나갔던 애가 다시 얘한테 들어온 네.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란 말이지. 이름이 다르길래. 네. 얘는 가미긴인가 걔고 네. 전작은 마르바스인가
그 새끼라 가지고. 얘는 뭐 목소리 다 통일했나? 뭐, 네. 뭐 똑같네. 근데 그 말투나 톤이 너무 그 전작의 박소담이랑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 것 네. 같아가지고 난 그래서 그뭐 감독이 배우한테 전작의 그 박소담 참고하라고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설사 근데 그렇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차별점을 뒀어야 네. 되지 않나. 좀 그 단순히 그냥 남자가 성별인 그냥 이 배우가 그 전작의 박소담을 따라하는 느낌밖에 난 안 들어가지고 네. 나는 그 좀 별론데. 근데 이제 그 아무리 똑같은 거라도 이제 여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막말을 하는 것과 남자가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랑 하니까 너무 이게 그 나한테 다가오는 게 별로야. 그러니까 악령으로서의 그 섬뜩함이나 위압감이 네, 하나도 그쵸. 없어. 나는 이제 그것도 좀 너무 아쉬운. 근데 따지면 이런 특히나 이 장르 이 영화에서 악령과 그냥 그 퇴마사와의 어떤 그 대결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네. 악령이 이렇게 위압감이 없어서야 뭐 얘를 퇴치하는 보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 이런 엑소시즘 영화에서 빙의된 여성이 이제 남성의 신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데서 오는 그 약간 금단의 유혹 같은 거가 아슬아슬함.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좀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별이 바뀌다 보니까는 딱히 그게 좀 안 느껴지는 네.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여기서 그러니까 전편에서는 보면서도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후편에서 그러니까 수녀들에서는 여기서 의식을 한다고 소금을 뿌리고 무슨 막 뭐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성수를 붓고 하는데 보통 소금을 이렇게 결계를 치는 거는 그 바깥으로 악령이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소금이 조금 이렇게 뭐 흐트러지면 틀어진다든가 하지 않게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넓게 뿌려가지고 결계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소금을 침대 옆에다가 부어놓고 이렇게 싹 부어놓고 그리고 내가 물을 붓는데 아 저거 물이 다 튀어가지고 소금이 다 젖었는데 아 저러면은 소금을 아니 그러니까 물을 성수를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막 통째로 막 네. 칼칼칼칼 말통으로 붓는데 말통으로 물을 붓는데 옆에 다 튀어가지고 저러면 결계가 깨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소금을 뭐 여기다가 붓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또 이것도 마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또 생각나는 건데 사실 약간 검은 수녀들은 너무 이 강성의 수녀님이 약간 그 성수 만능주의 같은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통 아니 그냥 뭐 물통에다가 그냥 성수만 부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약간 나 그 생각이 들길래 오프닝부터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냥 약간 뭐 이것만 성수만 콸콸 들이부으면 뭐 다 만사 그냥 오케이인가 약간 이 생각이 그러니까 뭐 퇴마의 방법이 너무 그냥 그거 일변도라서 나는 아 저럴 거면 그냥 뭐 성수만 다 뿌리면 다 뭐 이기겠네 약간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도 그렇게 성수가 주 무기라면은 성수를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보여줘서 성수를 뿌리면 이렇게 막 염산 넣듯이 뭐 연기가 막 나고 막 그래서 이 성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이름을 말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야지 아 이름 말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계속 윽박 지르는데 윽박 지른다고 좀 말하는 것도 좀 약간 그래서 사제들도 약간 우리가 되게 아쉬웠던 그냥 아니 뭐 뭔가 얘가 실수를 유도한다거나 뭐 자기도 모르게 아차 내가 내 이름 말했는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쁘던데 대놓고 그냥 너 이름 뭐야 빨리 말해. 근데 그런다고 말하는 악마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뭐지 악마가 마음이 약한 건가 관종인 건가. 그래서 원 볼 때도 사제들에서도 좀 그런데 그랬는데 2에서 만들 때 감독이 원에서 좀 이랬던 건 2에서 좀 바꿔봐야지 하고 보완을 한 게 아니라 베리에이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답습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약간 2에서 좀 그럴듯하게 보였던 거는 그 무당 그러니까 수녀였다가 전직 수녀였다가 네. 무당으로 바꾼 그 캐릭터나 혹은 바깥에서 이제 북을 치면서 대신 네. 좀 그 구술해주는 그 캐릭터가 오히려 더 눈에 띄었고 조금 더 힘을 합치는 약간 근데 안에 있는 수녀들은 딱히 좀 그런 좀 활약이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좀 미미하죠. 네. 그래서 아니 요번에 그 가미긴 걔도 되게 게다가 심지어 지가 지 입으로 대놓고 얘기했잖아. 뭐 네가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내 이름 벌써 하려고 그래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게 네가 내 이름을 알아내려는 어떤 노력을 했길래 내가 너한테 이름을 말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지도 그걸 알면서 이름 왜 얘기하냐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이름을 말해 뭐 성모 말이야 이름으로 말한다 말해라 근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래 네가 하도 내 이름을 알아내기가 애처로우니까
내가 말해줄게. 말해줄게. 나 가미긴이야. 약간 져주는 느낌으로 말해주긴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은 뭐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왜냐면 악령이 이름을 안 말해주면 이 영화가 3시간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으니까는 그치 2시간 안에 말해줘야 영화가 끝나지.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요번에 이제 그 송혜교 배우님의 그 어떤 좀 연기에서 내가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근데 뭐 약간 그 배우의 이제 어떤 분위기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맡으면은 뭐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래서 따지면 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송혜교님이 언제부터 그 말투를 미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그 강성애는 문도훈과 똑같아요. 여기서의 강성에는 그 문동은이 개명한 네. 캐릭터가 아닌가. 문동훈이 그냥 수녀가 된 거야 그냥. 문동은이 그 주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네. 빡쳐서 주여정과 이별한 뒤에. 주연과 이별을 하고 네. 수녀가 되었다. 그렇지. 어, 가톨릭에 들어갔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담배 피는 문동훈일 뿐이지 이게 저는 그 지금 뭐 실제로도 막 인터넷상에 뭐 수녀가 된 문동훈이 활약하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송혜교님이 언제부턴가 그 약간 조근조근 말하는 그 말투로만 연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차라리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너무 똑같은, 그냥 어디 나와도 항상 똑같은 그 말투야. 그러니까 뭐 일단 좀 뭐 맞고 시작하자. 너무 약간 그 시크한 척하는 그 말투, 그 조곤조곤한 말투로만 그걸로만 하는데 연기를. 이제 물론 당연히 뭐 이제 뭐 여기 나온 캐릭터나 이제 뭐 더글로리 그 뭐 거기에 적합한 캐릭터라고 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조근조근 그럴 때는 약간 뭐 그래 약간 좀 약간 쿨해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좀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여인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거기를 조금만 벗어난 연기를 하면은 바로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나거나 이렇게 뭔가 네. 카리스마 있는,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구마의식을 할 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안 어색한데 뭔가 큰 소리를 내고 뭐 이름 말하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네. 장면이 약간 좀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고 뭐 약간 외치고 이럴 때 너무 어색한 거야. 나는 네. 그게. 그래서 막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조곤조곤 얘기는 약간 좀 약간 멋있고 네,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인데 뭐 사악한 영 이러는데 막 갑자기 너무 갑자기 순간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움찔하더라고 되게. 조근조근한 거는 오히려 좀 카리스마가 있게 느껴지는데 네. 뭔가 큰 소리를 내면 약간 좀 네.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분노하면서 그 큰 소리를 외치는 순간 네. 내가 순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래서 저는 캐릭터로만 보면 여기서 이제 송혜교랑 전여빈 배우 캐릭터를 두 명이 바꿨어야 오히려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 차가 네, 나이 차 있으니까는 때문에 안 돼. 근데 그렇게는 안 네. 되는데 캐릭터 성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그 두 명을 바꿔놓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왜냐면 네. 전여빈 배우님이 센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 두 명을 바꿔놓는 편이 좀 낫지 않나. 저는 오히려 되게 오랜만에 전여빈님이 약간 이렇게 소심한 역할을 하는 걸 네. 되게 오랜만에 봤어.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두 명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여빈 배우님은 좀 이 역할이 좀 이렇게 좀 소심한 역할 좀 잘 안 네.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본인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 연기를 하면서 나 원래 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같아. 약간. 저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느껴졌고. 네, 나도 느꼈어.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난 원래 되게 외향적인 성격인데 약간 그 느낌이어서 안 되게. 되게 얌전한 척 하려니까 되게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되게. 뭔가 저 억지로 이 캐릭터를 하는 느낌이 좀 살짝. 소심한 느낌.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의아하더라고. 아니, 전여빈이 이런 역할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되게 오랜만에 약간 얌전한 역할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그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는 약간 좀 베테랑 수녀랑 뭐 네, 좀 젊은 수녀 약간 이런 풋내기 수녀. 예. 그러니까 원에서의 뭐 김윤석과 강동원의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투에서는 오히려 당돌하지만은 능력치가 높은 젊은 수녀랑 진짜로 오랫동안 진짜로 이 가톨릭 안에서 이제 뭐 고루한 그 관습 안에 이제 쪄들어 있었던 약간 나이든 수녀가 어떤 그러게. 특정한 계기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가는 좀 젊은 수녀가 대빵이고 오히려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좀 베테랑 수녀가
알고 보니까는 여태까지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살아왔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이 젊은 수녀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그래서 전여빈이 좀 센 역할을 하고 송혜교님이 조금 그 그러게. 얌전한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이제 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 그러게. 캐릭터를 바꿔놓는 게. 너무 그냥 사제들을 답습한 게 네. 좀 패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릭터는 오히려 그 두 명을 바꾸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면서. 방금 마진이 말씀하신 그 각본을 생각하니까 음. 내가 문득 불현듯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당돌하지만 약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수녀를 전여빈으로 냅뒀으면은 네. 좀 더 약간 오히려 더 연륜이 있는 수녀님을 네. 했다면 차라리 네. 그 나문희 선생님이나 그 윤여정 선생님을 차라리 거기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나는 그 그림이 더 낫지 않았을까. 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송혜교 배우님이 마지막에 약간 뭐 반전 아닌 반전 같은 거죠. 네. 어쨌든 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고 희생을 약간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이 젊은 앞으로 창창한 이 수녀를 위해서 약간 베테랑, 나이 든 베테랑 수녀가 약간 희생하는 네, 식의, 희생하고 약간 이제 뭔가 길을 보여주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엄마와 딸 관계, 네. 혹은 뭐 언니와 뭐 동생적인, 어쨌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젊은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게. 게 조금 더 좀 당위성 혹은 사람들한테 심파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더 그러게. 먹히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싶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음.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그 연기적인 전 아쉬움을 제가 솔직히 또 뭐 물론 더글릴 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막 되게 와 박연진 화이팅 할 때 우리가 약간 되게 순간 약간 좀 오그라드는 약간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그 강당에서 이거 박수 네. 치면서 막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 나는 조금 이상한 네.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약간 보면서. 아니야.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장면도 되게 회자가 된 이유가 약간은 그것도 사람들이 그게 그 이제 송혜교 배우님의 그 연기가 멋있어서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같은 약간의 그 느낌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치 그 깡이 화제가 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건지. 약간은 조금 약간의 좀 웃음 포인트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그 장면이 화제가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전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뻘쭘했기 때문에 보면서. 네, 왜냐면 나도 순간 나도 오 하더라고 되게 순간. 아니 그것도 되게 조용히 얘기할 때는 뭐 연지나 뭐 어쩌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큰 소리를 내니까 순간 어색해지잖아. 박연진 화이팅.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뭐, 박연진 멋있다. 어. 이러면서 뭘 하는데 뭐 지다 연진 할 때 왜 이렇게 어색한 거지? 그래서 저는 저 대사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그 말투 억양에서 나오는 저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제일 안 어색했을 것인가? 아닙니다. 좀. 저는 솔직히 근데 송혜교 배우님이 아닌 조금 더 연기파로 이름이 높은 다른 여배우분들이 했다라면은 저는 그런 어색함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대사 그 라인인데 네. 혹은 뭐 전도연님이나 문소리님이 했으면 저렇게 그렇게 안 나와. 하지는 않았을 그러니까 것 같은. 너무 어색했어. 그 멋지다 연진할 때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쨌든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뉘앙스의 그 톤이라서 네.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졌었던.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할 땐 안 그런다니까. 근데 꼭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 어색해져. 그리고 그런 비꼬는 연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시종이가 계속 약간 좀 건방진척하면서 그럴 때는 멋있는데 네. 조금만 그걸 벗어나도 뭐 이게 이상해지는 어색해지는. 그러게. 그래서 참 송혜교 배우님도 참 그게 뭔가 너무 이게 어떤 그 제한적인 그 느낌.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운. 캐릭터를 잘 맡으면은 뭔가 그거 좀 배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송승헌 배우분처럼. 네, 그러니까. 송승헌 형도 어떨 때는 어떤 캐릭터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인간 중독이나 네. 히든페이스 정도의 약간 그런 소심한 역할, 좀 우유부단한 역할. 그런 역할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막 당차고 이렇게 무슨 네.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자로서의 그 연기 스펙트럼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되게. 네, 그게 좀 네. 왜냐면 저는 서울 동안 그 일단 뛰어라는 게 옛날에 봤었던 이게 뭐더라 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보긴 본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걸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권상우, 송승헌 분께서 이제 나오셔서 그 형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권상우는 양아치 연기가 어울리는데 송승헌 뭔가 좀 양아치 너무 어색해. 네. 그분이 양아치 같이 행동하는 걸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 상상 안 되는 거를 화면에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는 안 하셔야겠다. 내가 민망해지는. 그렇다. 나보다도 욕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일단 또 그게 좀 두드러졌고 요번 수녀들에서 약간 따지면 이제 그렇게 또 주연을 맡긴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뭔가 이 한국의 약간 뭐 3대 미녀 뭐 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송혜교님의 그 입지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한마디로 이제 대신에 이 수녀들을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쁘고 멋진 그러니까 그 수녀들의 그림을 위해서 네. 이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을 했을 테지만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좀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송혜교 그러니까는 유리아 신부랑 그 미카엘라 신부가 뭔가 전사가 조금 더 나와 줬어야 이 뒤쪽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좀 네. 납득이 갈 것 같은데 동료로서의 약간 좀 절절한 약간 어. 동료애가 조금 뭐 저렇게까지 저런 사이였나 싶긴 한다 봐 네. 솔직히. 그래서 딱히 근데 뭐 그냥 영화 자체로만 보면은 몰입이 이 수녀가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약간 좀 이런 게 네.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냥 뭐 옛날에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 것처럼 말은 뭐 이렇게 좀 보여는 주는데 딱 정확하게 이제 관객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있나 보다 하는 상태에서 보니까는 약간 좀 제3자 입장에서 이게 몰입이 많이 안 되고 물론 그거는 이제 전작인 사제들도 약간 조금 그 캐릭터들 간에 좀 그 서사가 좀 네.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심지어 약간 사제들도 약간 보면은 이게 1시간 40분대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왠지 마지막에 그거 약간 김신부가 그랬잖아요. 야 시간 없으니까 축출. 그러니까 난 그게 야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 이제 상영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빨리 지금 10분으로 빨리 끝내야 돼. 그치 그런 거지. 나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시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사가 사실은 뭐 저 두 수녀 사이에 어떤 저런 인간적인 정이 발생할 정도의 뭐가 있었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뭐 얘기를 중간에 이제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무당 만나러 가고 뭐 하면서 뭔가 이제 뭐 얘기를 중간에 뭘 하기는 많이 하는데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네. 그런 건 없다 보니까는 그리고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되게 네.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해도 그 미카엘라 신부가 탕후루를 이렇게 씹으면서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미카엘라 신부는 약간 단 것을 좋아하나 보다. 단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그러니까. 난 또 그 탕후루 먹으면 가면서 치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수술되면서 갔는데. 이 사람의 이제 다른 모습을 실제 이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그런 좀 소소한 장면들 같은 거는 뭐 저도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외에 좀 약간 뭐 전반적으로는 딱히 뭐 이게 뭐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네. 애매한. 네. 그냥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수녀님들이 엑소시즘을 하고 바깥에서 열심히 북을 두드리는 그게 조금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뭐 마지막에 그 장면은 북치는 장면은 좋았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영화의 의의는 마지막에 강동원이 나와서 뭔가 이제 검은 유니버스를 예고를 한 걸로 그래서 그럼 이제 3편은 좀 판이 커지는 건가 이제. 뭐 만들어진다면 그렇겠죠. 네, 좀 이제 3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김윤석, 강동원, 이제 전여빈까지 3명이 나와서 아니 뭐 김윤성님이 안 나온다 그래도 그 강동원 신부가 그 이진욱 신부를 뭐 키운다던가 뭐 레벨업을 저거에서 해가지고 레벨업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한 3명 정도는 나와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갑자기 마음에 걸린 게 지금 이 악령들이 12 형상이잖아. 12편까지. 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두 놈 죽였으니까 이제 앞으로 10놈이 남은 건가? 그렇죠. 12 형상 중에서 지금 2놈을 죽였으니 이제 10명의 악령을 이제
그 범죄도시가 그 9편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10편까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12편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10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10번 동안 배우들이 다 늙어서 그렇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10년 걸렸는데. 그러게. 저 오랜만에 되게 검은사제들이 벌써 10년 전인 줄 되게 어이씨 이게 10년이나 됐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1년에 한 편씩 나와야죠.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강성의 수녀님의 묘비가 나오는데 네. 83년생이더라고. 나랑 동갑이더라고. 윤희아 수녀님이 저랑 동갑이길래 또 참 아직 죽기엔 이른 나이인데 83년생이 2024년에 그렇게 악령을 자기 몸에 품고 희생해서 그러게.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연 검은 유니버스는 계속 확장될 수 있을까? 좀 뭐 되면 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이걸 너무 좀 멋있고 저거 하게 하지 말고 이왕 만약에 진짜로 10편을 더 낼 거면은 그냥 좀 젊고 그 뭘까 이렇게 좀 감각적인 연출로 네. 진짜로 약간 좀 신세대 호러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빨리빨리 1년에 한 편씩 진짜로 내가지고 확실하게 좀 만드는 편이 더 낫지 않나. 근데 저도 약간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 장르의 그 연출이란 게 결국 약간 좀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클리셰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10번의 구마식을 볼 생각을 하니까 또 좀 그냥 별로네요 되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 동어 반복을 10번의 동어 반복을 굉장히 잘 해야지. 근데 네. 그 구마라는 거를 이제 10번을 할 때 전부 다 무조건 그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랑 수녀만 나오지 말고 그러게 좀 바리에이션을 다양하게. 뭐 목사도 이제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이제 스님도 나오고 뭐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러게.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뭐 종교의 벽을 허물고 뭐 유니버스로 해가지고 찌덤부 스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뭐 하면 되지. 손에 뭐. 손잡고 이제 네. 대통합을 이뤄서 무당도 나오고 종교 대통합으로. 그러니까 악령 퇴치했는데 종교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렇지. 뭐 그런 거죠. 모두가 그냥 그래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런 시츄에이션도 이미 공자왕에서 다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뭐 영화로 본 적은 네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또 뭐 잘 어레인지를 해야지 나오면은 그 사제들 말하면서 얘기하는 떡밥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은 뭐 다음 편을 좀 잘 이제 그렇게 연계해서 잘 한다면은 좀 요번에 약간 검은 수녀들의 좀 사람들의 실망감을 네. 조금 만회하는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의아했거든요. 근데 송혜교 정도 되는 그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바로 죽여버리길래 요번에. 그래서 송혜교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쓰기는 좀 아깝지 않나 싶긴 했는데 따지면 송혜교도 만약 안 죽었으면은 그럼 이제 수녀 둘, 사제 둘 해가지고 더 약간 둘둘 해가지고 이제 넷으로 더 검은 유니버스 3편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했는데 전여빈 혼자만 남아서 하는 건 조금 약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또 이것도 약간 혹시 또 되게 초자연적인 또 그 설정을 붙여가지고 강성의 수녀님이 사실은 죽지 않았어. 뭔가 성령의 힘으로 부활했어 이러면서 뭔가 또 부활까지 힘들겠지만 악령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으로서 뭐 뭐랄까 이 전여빈한테 뭐 빙의를 한다든지 뭐 윤희아 수녀님의 영이 이렇게 그렇지 미카엘한테 빙의를 해서 뭐 이렇게 악령을 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뭐 그런 씬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악령만 빙의하는 것만 보여준 성령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좋은 쪽에 네. 선한 쪽과 뭐 악령이 싸울 수도 있지 뭐 착한 편의 영이 네. 뭐 싸울 수도 있지. 다음 작에서 이제 뭐 미카엘라 수녀가 막 하더니 막 나 지금은 윤희아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송혜교의 막 환영이 뒤에 약간 이렇게 흐리게 겹쳐가지고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본 입장에서 근데 마지막에 강동원 나올 때 난 약간의 좀 설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 시리즈가 완전히 사장되는 것보다는 또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서 또 3편 검은 사제와 수녀들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그 정통적인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약간 좀 깨는 좀 틀을 깨는 식의 좀 그런 연출을 좀 보여주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네, 그 악령도 무조건 협박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진짜 트릭을 써가지고 좀 트리키하게 좀 지략을 이용해서 얘가 실수로 이름을 말하게끔 이렇게 살살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심리전을 쓰면서
형사들이 취조하듯이 약간 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전공법으로 그냥 십자가 들이대면서 뭐 이름 말해 하면 뭐 좀 내가 악마라면 정말 말하기 싫을 것 같은 진짜. 원래 항상 그렇게 유화책을 써야 되는데 네, 살살 불게 만들려면은 그렇지. 좀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너무 달래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협박만 하는 거 아닌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릴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었던 굉장히 무서웠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그 약간 악령에 빙의된 사람들 그런 걸 취재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그것도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봤던 건데 내가 지금도 약간 그걸 생각하면 되게 소름이 끼치는데 약간 거기선 스님인가가 이제 그 악령이랑 대화를 막 했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누워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의식이 아니라 그 악령인 거예요. 뭐 물론 뭐 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왔던 건데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악령이 막 얘기를 해. 이제 스님이 물어봐 막 되게 너 왜 자꾸 이 사람 몸 속에 자꾸 있는 거야 막 물어봐. 그러니까 악령이 아 외로워서 나는 나가기 싫어. 나는 너무 외로워서 여기 있을 거야 막 해.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 너를 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안 될 걸 이러는데 개 무서워. 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름이 돋아 지금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안 될 걸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영화보다도 그게 난 너무 무서워서 진짜 나 외로우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있을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너를 내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못할 걸 이러는데 개 무서워가지고 진짜. 영화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네. 현실 세계에 있는 저는 얼마 전 아니고 작년인가 그 유지태네 그 배우분이 나와서 그 호스트하는 그런 그 무당하고 저거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리얼리티 쇼 비슷하게 리얼리티 쇼, 네. 여러 분의 이제 무당이 나와가지고 저거 하는 거를 8부작인가 뭐 10부작인가 좀 약간 긴 편수로 그 약간 예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셨던 뭐 다큐멘터리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프로그램 하셨는데 그거 보고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 현실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영화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보다 현실에 우리랑 가깝게 있으면서 엄청나게 진짜 뭐 악령이 나타나서 무슨 뭐를 하고 무슨 초자연적으로 막 무슨 뭐를 그렇지. 하는 것보다 방금 말한 것처럼 못할 걸 하는 거 그런 거를 영화적으로 잘 만들면 그렇게 굉장히 좀 무서울 텐데 잘 버무려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무슨 뭐 우리가 판에 박힌 듯한 막 이런 막 이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뭐 들썩들썩하고 막 바람 폴터가이스트 생기고 그런 거보다는 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공포를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식의 저거 영화보다 그 전에 그 이성균님 나왔었던 그 영화 뭐지 우리 리뷰했었던 잠. 네. 그게 훨씬 더 저는 무섭다. 맞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소름 돋았고. 그래서 공포를 그런 식으로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너무 판에 박힌 식의 그렇지. 좀 공포는 이제 너무 전형적이지 솔직히. 네. 그래도 검은 사제들은 그 전형적인 틀 안에서 한국적인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약간 결합되면서 되게 좀 좋은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좋은 이제 작품이 된 건데 이제 수녀들은 단지 그냥 동어 반복을 약간 이제 성별만 바꿔가지고 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렇게 가져오면서 조금의 어떤 변형도 가할 생각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도 되는데 너무 그냥 똑같이 그냥 성별만 바뀐 버전 답습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편 검은 사제와 수녀들 나오길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